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재명은 이것을 두고 10시 20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SNS에 그런 이야기도 올리고 자신의 뒷모습 사진까지, 또 당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자신의 검찰 진술서까지 밝히고 편지를 보내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두고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뉩니다. 또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정책의원총회다 해서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책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혁신위, 김원경 혁신위가 내놓은 대의원제 폐지, 이 대의원제 폐지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비명 반명 쪽에서는 이재명 퇴진론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이재명의 네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이걸 앞두고 민주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퇴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물론 정청래는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 혁신위의 이 방침이 맞다, 또 이런 주장을 해서 서로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는 서울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역시 대장동 비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배모 씨, 이 배모 씨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와 이재명이 지난 2013년부터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 김만배가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 언론사 법조 팀장들의 이 식사 자리를 주선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그동안에 나와 있던 이재명이나 김만배가 서로 친분이 없었다. 대장동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인터뷰 한번 한 것이 전부였다. 이 진술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금 현재 김용희, 이재명의 또 한 명의 측근입니다. 김용희,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등 일당으로부터 이재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 재판에서 이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들 모두 이재명 캠프의, 이재명 대선 캠프의 관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안마다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또 보도하는 언론사마다 이걸 해석하는 게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제는 또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나서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배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무총장이 경고를 날리면 무섭죠. 공천을 앞두고. 이 이철규 사무총장이 왜 이런 시점에 그런 경고를 날렸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등등입니다.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10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서 출석을 합니다. 이걸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소위 대장동에 대한 수사까지가 지금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의 구속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구속,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구속, 이재명이 기소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백현동 비리라든지 대북 송금 비리 등등 정자동 비리도 남아 있습니다. 소환이 계속될 것이고 기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구속될 것이냐,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면 앞으로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이게 워낙 복잡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변화무쌍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고 사람들마다 굉장히 또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구속을 놓고 지금 누가 가장 머리가 아플까? 누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될까? 역시 당사자인 이재명입니다.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김기현 아마 국민의힘 대표도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여기에서 총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재명과 김기현, 한동훈 장관이 가장 머리가 복잡하고 아플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데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이 기소를 하는 것과 구속을 하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 최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를 구속까지 시켜야 하느냐? 이 구속영장을 치는 시기, 구속영장을 치는 내용, 구속영장을 친다면 이게 과연 영장실질심사까지 가게 될까? 국회에서 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 구속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참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들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도 들끓고 있고 국민의힘도 긴장하고 있고 당연히 뭐 검찰,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모두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이 출석을 합니다. 이제 이걸 앞두고 자신의 검찰 진술서까지 공개를 하고 또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모두 편지를 보내고 당원들에게 모두 편지를 보냈습니다. 개딸 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이재명은 왜 이럴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백현동 비리 부분은 배임은 최소한 배임 혐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어서 지금 이 거짓말로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검찰 진술서까지 공개를 하고 편지를 띄웁니다. 개딸 동원령을 내렸다. 이재명은 지금 초조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데 구속영장을 쳤을 경우에 이재명이 구속영장을 쳤을 경우에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에게 자신의 검찰 출석도 알리고 뭐 동원령도 내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의원들에게도 일단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이 얼마만큼 초조불안한가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마찬가지로 백현동도 이 배임 혐의는 피해갈 수가 없다. 이런 자리 한 장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뭐 이런 자리 한 장 받았다면 뇌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송은재 TV 댓글에서도 한 분이 말씀해 주셨던데 이재명이 자신은 뭐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배임죄는 이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재명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 마지막 지금 기댈 곳은 이제는 자신의 지지층인 개딸밖에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재명도 쫓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검찰 측에 바라는 것은 또는 뭐 여권 전체에 바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기소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재명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까지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불안 초조한 가운데 이런 부분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을 알리고 싶은 것이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도 드러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어제 정책을 논의하지 않고 김원경 혁신위의 그 대의원제 폐지 이 안을 가지고 소위 비명 반명들이 뭐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박한 사람은 정청래 정도뿐이고 이재명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비명 반명들이 모두 쏟아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대의원제를 폐지하느냐? 이 당을 개딸당으로 만드는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재명 지도부 퇴진까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모두 지켜보면서 이재명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왔을 때 지금 오늘의 개딸 동원령 어제 비명 반명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까지를 이재명이 모두 지켜본 것은 구속영장 청구가 왔을 때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비명 반명 의원들에게 던지는 이재명의 질문인 겁니다. 이재명을 영장실질심사로 보내고 구속을 시키면 지금 민주당이 답이 나오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지금 구속영장밖에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피해야 하는데 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걸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걸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오는 22일 이화영의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한 달 동안 이화영의 부인이 깽판을 치고 또 변호사가 깽판을 쳐서 이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22일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또 누가 와서 깽판을 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이화영의 진술이, 법정 진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의 요청이 있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이화영의 확실한 진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치면 훨씬 구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검찰은 22일 재판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서울신문에서 오늘 소위 특종을 한 것입니다.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김만배 이야기가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대장동 비리,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김만배와 이재명의 관계입니다. 그동안은 대장동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때는 김만배와 이재명은 서로 몰랐다였습니다. 상당히 추진되고 난 다음인 2014년에 인터뷰로 김만배와 이재명이 만난 것이 전부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 준비 중인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최근에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일부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3부에서 최근에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배모 씨가 이런 진술을 했다. 2013년 하반기에 한 식당에서 김만배가 언론사 법조팀장급 취재기자들 20명가량을 모아서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과 식사 자리를 주선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과 김만배는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까지를 했다. 달력에 날짜까지를 메모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 쪽에서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서울신문이 알 수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김만배와 이재명의 이 결탁이 굉장히 오래전에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 서울중앙지검이 계속해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검찰이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입니다.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도 관계가 되는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이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기 전에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 경선 자금으로. 이걸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김용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잘못된 진술, 거짓 진술을 한 이재명의 역시 관계자들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관계자들. 이 사람들이 위정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오늘 아침에 터졌을까? 이재명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됐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검찰 쪽이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백현동, 대북 송금, 그 다음 정자동까지를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할 겁니다. 모두 기소를 할 겁니다. 그 부분도 모두 구속영장에 포함을 시키겠다. 더 나아가서 대장동 수사로 드러나는 새로운 부분들, 또 지난 2월 달에 구속영장을 쳐서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바람에 구속시키지 못했던, 영장실질심사도 열지 못했던 그 내용입니다.
대장동과 성남FC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나는 것, 이 수사를 계속해 왔다.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나는 부분도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검찰의 시그널, 검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을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데 구속까지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검찰은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관련되는 선거법 위반, 거짓말한 것 그 이외에 모든 비리를 묶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면 이재명은 아무리 민주당의 대표지만 구속시킬 수 있다라는 검찰의 시그널이 나온 셈입니다. 이재명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뭐 거의 가짜뉴스입니다. 자신의 이 백현동 비리에 대한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들 동원령을 내리고 개딸들에게 지금 의존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개딸들에게 매달리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기소, 소환은 계속 앞으로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치는데 어느 시기에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런 사건들을 모두 묶으려면 아마 다음 달, 빨라야 다음 달이 될 겁니다. 다음 달은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100일 동안 정기국회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치면 무조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것까지를 이재명은 생각하고 있다. 지금 비명반명에 대해서 개딸들을 통한 압력도 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지금 비명반명에게 이재명이 묻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 보고 지금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서른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이재명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만약 구속되고 자신이 사퇴하고 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양으로 민주당이 정말 자신이 있느냐, 이걸 추스를 방법이 있느냐, 이걸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명반명에게. 비명반명이 우물쭈물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에게 끌려왔습니다. 지금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만약에 구속이 돼도 사퇴를 하기까지는 지금 당에서 당무위, 중앙위 결정이 있고 최고위원회의가 모두 해산이 돼야 됩니다. 모두 덩달아 사퇴를 해야 이재명의 대표체제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속이 돼도 이재명이 당대표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열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비대위로 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모든 것이 변수입니다. 이런 많은 변수 속에서 한동훈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여러 차례 제가 이 부분은 조목조목 이렇게 나누어서 이미 방송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기소, 구속, 영장 준비가 검찰은 모두 끝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9월 이전에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9월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서 이재명을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 비명반명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인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서 누가 어떻게 유리하냐는 정말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정말 복잡해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당당하게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 이재명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또 증거인멸까지 시도를 하고 재판 방해까지 한 이런 혐의자다. 이재명은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은 그렇게 쉽사리 지금 비명반명들이 생각하는, 또 문재인이 생각하는 쪽으로 쉽사리 이걸 수습하지 못할 겁니다. 친명들이 죽기 살기로 아마 나서게 될 테고 민주당은 양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당히 총선을 앞두고 당 모양새를 적당히 봉합하는 이런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영향력도 이재명이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도로 가는 게 방법이다.
그 다음 김기현 당대표도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물론 뭐 구속되는 경우 구속되지 않는 경우 모두 이 전략을 짜고 대처를 해야 되지만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사퇴를 예견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배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용서하지 않겠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적절한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지금 유승민 등을 보고 경고를 한 셈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은 적절한 시점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한번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철규가 당 다잡기에 나섰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재명이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재명의 검찰 소환을 분석해 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